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과학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. 그만큼 과학기술인들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신명나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할 텐데요. 네, 오늘 사이언스 앤 논평 시간에는 과학기술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교수님께서는 창조경제 규제 개선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. 주로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?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손톱 밑에 가시를 뽑자는 겁니다. 네. 그 연구 현장에서 연구 전념하는 여건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서 그걸 뽑아주자는 얘기인데요. 금년 초에 연구 개발부터 기업화, 실용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10명을 임명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. 네,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신명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현실은 어떻습니까?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. 서울 홍대에 가면은요, 키스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. 한국과학기술연구원. 그게 66년에 만들어졌는데요. 그 당시만 해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들이 통금이 있었는데요. 통금에 걸리면은 경찰이 경례를 했답니다. 와서. 네. 사원증을 보내주면은. 그래서 수고하신다고 하시면서 조심해서 돌아가시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과학기술인들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죠. 네.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는 그 언론 기사에 보면은 월화수목 금금금 또 불 꺼지지 않는 연구실 이런 제목이 많이 나왔죠. 그래서 그런 성과를 참 많이 냈다고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과학기술자들의 성과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아니라 하기에 따라서는 1 더하기 1이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정부에서도 연구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, 신명나게 만들어주느냐 이런 데 굉장히 역점을 두고 많은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 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좀 논의되고 있습니까?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 성과에 따른 보상 시스템이라든가 연구 지원 제도 이런 금전적인 시책도 중요하겠죠. 그렇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연구원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또는 대통령님께서 어느 날 키스트나 서울대학교 연구실을 불쑥 방문하셔서 네. 같이 라면을 드신다든가 네네. 이런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연구원들한테는 신나는 일이죠. 큰 힘이 되죠. 또 우수한 연구원을 선발해서 포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네. 두 번째는 연구 현장에 연구비 사용 관련해서 아주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19개 부처에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. 거기에 관련 규정이 약 한 397개가 있습니다. 연구 현장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? 네.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주는 노력이 두 번째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세 번째는 이 과학자들이 퇴직한 후에도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우수한 청소년들이 볼 때 과학계는 퇴직 후에도 저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가 있는 거구나. 그래서 이제 우수한 사람들이 과학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연구비 사용과 관련된 규제 개선 사항은 좀 민감한 부분일 텐데요.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는 게 좋을까요? 네, 민감한 문제죠. 금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한 17조 7천억 수준입니다. 그래서 민간 부분까지 포함시키면은 한 55조 전 세계에서 절대 규모로 6위권에 들어가 있는데요. 이런 연구비를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. 네. 그러나 지나치게 이걸 강조한 나머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성관 태운다고. 네. 이러면 안 되겠죠. 너무 연구 현장을 경직적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창의적인 연구를 방해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규제를 개선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 단어 자체가 참 인상적인데 신명나고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다. 이런 네. 것들을 좀 조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네.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네. 또
연구원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것.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. 연구비를 잘못 썼을 때 가서 적발해서 처벌을 합니다. 그러면 과학자들이 종종 제도를 잘 몰라서 그 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서 최근에 한 5년, 10년 정도에 자주 발생하는 연구비 잘못된 사례들을 미리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사전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국립연구재단,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 있는데요. 거기서는 전주를 다니면서 연구비 오남용 사례를 미리 교육을 해서 사전 예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마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4월 달이 보통 과학의 달입니다. 그리고 4월 21일이 이제 과학의 날인데요. 네. 저희가 네네. 매년 그 과학의 달에는 그 표 포스터를 만듭니다. 그때 제가 기억나는 표 중에 하나가 한 몇 년 전에 그런 표가 있었는데요. 네. 과학기술 우리의 희망입니다. 과학기술인 우리의 자랑입니다. 이런 게 있었습니다. 네. 정말 대한민국이 66년 그 키스트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불과 한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저는 과학기술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미래도 결국 과학기술에 달려있다. 그리고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인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. 우리가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일함으로 해서 세계적인 원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네. 지원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연구자들의 기술 능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명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, 이 연구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해주셨는데요. 이것이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 과학기술 연구 환경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